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로 항명 사건의 수괴로 지목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이 군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외압의 주체인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데요.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 등으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해병대령이 11일 예정된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필승!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먼저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해병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최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의 책임을 있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1일 해병대령 박정훈 필승! 대한민국 해병대는 모두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렇게 뻔히 보이는 무도한 권력의 불의 앞에서 다들 침묵으로 숨죽이고 숨어있는 이유는 뭘까요? 두렵습니까? 위험해질지도 몰라 주저하고 있는 겁니까?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말하는 해병대의 충성과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체 어디까지 무너지고 망가져야 하는 걸까요?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저는 막강한 절대 권력 앞에서도 불의와 당당하게 맞서는 박정훈 대령을 지지합니다. 지금 그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로 28년을 근무하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했던 그를 마치 반란을 모의한 항명의 주동자처럼 취급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또 같은 조직에 몸담고 있는 전우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단장을 직접적으로 빼라고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 관리관으로부터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을 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하길래 저는 이 사망 사건의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단장이나 여단장도 충분히 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과실의 혐의가 있는 것이 수사 결과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광의의 과실로 봐서 충분히 경찰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첩하면 타당하겠다는 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는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저는 느꼈고, 그래서 대화 과정에 계속 대화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러면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냐라고 되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5차례에 걸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관리관이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거냐라고 되물었는데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답했다는 건데요. 대놓고 사건을 축소하고 조작 은폐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또 국가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협력관에게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고도 폭로했는데요. 국방부 차관 문자 논란에 대해선 해병대 사령관이 휴대전화를 보며 차관 문자를 읽어줬다며 사령관의 휴대전화 2개를 모두 포렌식해보면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또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에 항명이 아니라면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박 대령의 수사 거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 측은 조만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공수처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는 이번만큼은 상대를 잘못 고른 듯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이쯤 되면 이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듯한데요. 사건을 숨기려는 자, 사건을 은폐하고 덮으려는 자가 범인인 겁니다. 저는 끝까지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결과가 정확한지를 컨펌하기 위해서 군 검사하고도 같이 한번 상의를 했었고, 예. 군 검사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장관님 결재본이 있다. 장관님한테 내가 직접 보고했다. 이미 결제 받았다. 예. 30날 받은 거를 예. 그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바로 전화 오자마자 첫 마디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다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명을 수명을 했다면 아마도 해병대는 굉장히 수사 서류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부정직한 집단으로 아마 되었을 겁니다. 제 방에는 공명정대라는 내 글귀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제 처음이자 끝까지 지키는 신념입니다.